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 취업하기라는 꿈을 갖고 있던 저는 영어 회화, 말하기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영어 스피킹 연습이라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이 돈이 필요한 공부법밖에 없더라고요. 스픽, 전화 영어부터 시작해서 미드 섀도잉 클래스까지 대학생인 저에게는 수십만 원이 훌쩍 넘는 이런 공부법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공짜로 영어 독학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고 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웬만한 스피킹 공부법들은 다 따라해봤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해외인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을 듣고 미국 현지인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영어로 길거리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떻게 혼자서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 외국인과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실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서 말하는 영어를 잘하게 된다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외국인과 편하게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하고 영어로 된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정의할게요. 왜냐면 지금 제 영어 수준이 딱 그 정도거든요. 이걸 넘어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하는 법?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건 저기 타일러 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즉, 저는 현재 외국인과 일상생활 수준의 대화가 편하게 가능하며 영어로 된 영상을 보고 글을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영어 공부가 어떻게 제 인생을 180도 바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 끝에도 바로가기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끝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너 원래 영어 잘했던 거 아니야? 너 유학 갔다 온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저는 22살이 되기 전에 여권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 다니던 영어학원은 진짜 맨날 남아서 영어 단어 재시험 봤어요. 그 주황색 워드마스터 단어장 아시죠? 그거를 안 외워가서 맨날 남아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조교쌤한테 죄송해지네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 모의고사 1, 2등급 왔다 갔다 했고 수능 때는 영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따도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 고등학교 시절 영어 시절 점수는 이 영어 회화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1, 2등급 했으면 잘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카투사 지원하려고 봤던 토익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봐서 66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투사는 지원도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 가는 영어학원 다 따라가고 수능 점수 잘 받으려고 모의고사나 열심히 풀었지 22살 전까지는 살면서 스피킹 연습 같은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딱 그냥 한국식 영어 교육에 충실했던 학생인 거죠. 그래서 길에서 외국인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면 막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참고로 이 영상에 광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설명하다가 나중에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광고받은 이 영어 스피킹 앱을 써보세요 이러는 영상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가 100% 경험한 것만 말씀드릴 겁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제가 어떻게 영어 연습을 했는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저는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까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하루에 자유시간이 2-3시간밖에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이 굉장히 한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 자신을 최대한 영어에 많이 노출시켰어요. 참고로 저 카투사 아닙니다. 일반 육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왜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시간 동안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24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영어 실력은 그래야 늘어요. 저는 군대에서 휴대폰이 없는 시간에는 영어 원서 책을 읽고 휴대폰이 있는 자유시간에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공짜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대한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언어에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중에 읽기랑 듣기는 인풋이고 쓰기랑 말하기는 아웃풋이죠. 참고로 한국의 영어 교육은 인풋, 그 중에서도 특히 읽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능 영어 생각해보면 듣기로는 거의 변별이 안 되고 읽기만 주구장창 내는데 그 읽기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준 이상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어렵습니다. 반면에 아웃풋, 쓰기랑 말하기는 전혀 연습을 안 시키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영어 말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4가지를 다 해야 돼요.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전부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순으로 연습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말하기 연습 방법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스피킹 연습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해당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그럼 읽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제가 방금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어야 된다 그랬죠? 읽기에서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건 말 그대로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글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썼던 방법은 바로 내가 한국어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 해리포터를 영어 원서로 읽는 거였어요. 즉,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어 읽기 연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책,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저처럼 해리포터에도 상관없고 뭐 판타지 소설 아니면 뭐 연애 소설 이런 거에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책을 영어 원서로 읽는 거예요. 전 해리포터를 진짜 사랑합니다. 어릴 때는 해리포터 책을 마법사의 돌부터 죽음의 성물까지 7번 넘게 읽었고 디비드는 거의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읽기 시작한 영어 원서가 바로 이 해리포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딱히 뭐 영어 읽기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생 때 해리포터 좋아하니까 그거 읽으면서 영어 공부 좀 해라 라고 사주셨는데 10년 넘게 집에 방치돼 있다가 제가 군대 가고 나서야 조금 할 짓이 없었는지 그제야 영어 원서를 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한글로 읽어봤던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을 원서로 읽으면 좋은 점 첫 번째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영어의 문장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스피킹 잘하고 싶은 사람도 영어 읽기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정반대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영어의 문장 구조는 한국어와는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에요. I ate an apple, 나는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도 그 순서 그대로 직역하면은 나는 먹었다 사과 한 개를 이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영어 원서를 읽기만 하라는 겁니다. 뭐 영어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도 돼요.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딴 거 진짜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수십 년 넘게 한국어를 쓰면서 자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의 언어 구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 영어를 정말 많이 읽으면서 영어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읽음으로써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영어 말하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뒤에 말하기 파트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가 좋아하고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을 원서로 읽으면 좋은 점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그 책의 내용을 대충 한글로 아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대충 유추하면서 때려 맞추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려 맞춘다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제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어쨌든 그 단어 몇 개 몰라도 때려 맞추면서 읽는 능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좋아할 정도의 책이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내가 단어 몇 개를 몰라도 대충 맥락상으로 유추해가면서 문장의 의미를 때려 맞추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그리고 이 능력은 나중에 어려운 글을 읽을 때 매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 세 번째는 재미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그 영어 원서를 읽었을 때는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지 약간 책을 처음부터 새로 읽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스토리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책이 해리포터처럼 엄청 쉬어도 되는 책을 읽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한테 쉽고 재밌으니까 영어 읽기라는 굉장히 불편한 행위가 쉽게 질리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영어 읽기 연습하겠다고 막 이코노미스트 같은 어려운 경제 잡지 같은 거 찾아보고 하는 건 진짜 절대 지속 가능하지 못한 공부법입니다. 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여튼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책, 그 중에서도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을 원서로 읽으세요. 그 책은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쉽고 재밌는 책이라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행위인 영어 읽기를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영어 읽기 훈련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 다음은 리스닝, 듣기입니다. 영어 회화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게 듣기죠. 대화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거 50% 플러스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는 거 50%니까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셨을 정도로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 쉐도잉. 제발 영어 듣기 연습한다고 미드 쉐도잉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하다가 시간 진짜 많이 날려먹었거든요. 먼저 미드 쉐도잉이 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듣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BTS의 RM 랩몬스터님께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20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나 찾아보니까 프렌즈라는 미드로 영어 쉐도잉을 하면서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 듣기 연습을 하려고 그 프렌즈를 막 넷플릭스에서 찾아서 봤거든요. 드라마 스크립트도 막 뽑아서 공부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하지 마세요. 특히 영어 듣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미드 섀도잉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드가 뭡니까? 미국 드라마죠. 드라마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죠? 일상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들하고 얘기할 때를 생각해보면 현지인들끼리 자기 모국어로 대화를 하는 일상이 담긴 그 드라마는 외국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빨라요. 영어 듣기로 치면 그건 최상급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듣기가 잘 안 되는데 미드 섀도잉부터 연습한다는 거는 오늘 태어나서 스키보드 처음 타보는 사람을 최상급 슬로프에 던져놓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어렵기만 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럼 뭘로 듣기 연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무조건 있습니다. 먹방, 브이로그, 주식 투자, 뉴스, 게임, 자기계발, 부자 되는 법,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든 유튜브에는 해당 컨텐츠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평소에 드라마 잘 보지도 않는데 미드로 연습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흥미를 붙이기 힘들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유튜브 영상은 재미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처럼 한 명이 혼자 나와서 떠드는 영상이에요. 스피커가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찍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정말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왜냐하면 그래야 듣는 사람한테 전달이 잘 되거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삼각대 세워놓고 혼자서 떠드는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은 발음을 잘못하면 다시 촬영하고 컷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도 진짜 다시 촬영 많이 하거든요. 시청자에게 전달이 잘 되는 게 제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말해요. 천천히 말이죠. 그래서 2명 이상의 원어민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미드보다 훨씬 더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레벨이 훨씬 더 낮아요. 여러분이 한국어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개그 콘서트 보고 듣기 연습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왜냐면 너무 어렵잖아요. 빨리 말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즉, 과거의 저처럼 영어 일상 대화를 알아들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혼자서 말하는 영상들이 많은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것부터 듣기 연습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떤 주제의 영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주제의 영상을 영어로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한국어 말고 영어로 시청하세요. 제 생각엔 그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영어 듣기에 노출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떤 유튜브 채널이 좋은지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후에 해당 영상 제작해볼게요. 특히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자기계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일 텐데 영어 자기계발 유튜브 영상의 퀄리티는 대한민국 유튜브 판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로 그런 자기계발 영상들을 3년째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영상들에서 배운 점들을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며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이 채널의 영상에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계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와 함께 미친 속도로 성장해 나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채널은 곧 떡상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봐도 영상 퀄리티 괜찮지 않나요? 다음은 라이팅, 쓰기입니다. 아마도 영어 회화 연습에 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읽기 연습을 통해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고 듣기 연습을 통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러면 말하기만 연습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쓰기 연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기는 내가 직접 영어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생 시절에 했던 영어 연습이라고 영작 수행평가 팝하고 돌려서 낸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말을 하려면 먼저 문장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 영어로 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쓰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써야 할까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간단하게 적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일기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에이, 영어로 일기 쓰는 거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요? 여러분들 영어로 일기 잘 쓰실 자신 있으세요? 직접 써보세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타이핑 치지 말고 직접 손으로 노트에다 써본 후에 챗 GPT한테 원어민이 볼 때 이 글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기 내용을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칠 점이 꽤 있을 거예요. 일기라고 해서 막 A4 용지 한 장을 다 쓰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루에 3문장에서 5문장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나는 오늘 뭘 먹었는데 뭐가 맛있었고 맛이 없었고 누구를 만났는데 재미있었고 일을 했는데 부장님한테 혼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영어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일기를 쓰는데 익숙해졌고 더 이상 고칠 점도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이제는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세요. 이건 제가 어느 날 김종국님의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은 방법인데요. 김종국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관련된 모든 표현을 먼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주변에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뭐고, 내가 못 먹는 음식은 뭐가 있으며, 나의 취미는 어떻게 되고, 나의 꿈은 뭐고, 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말이에요. 참고로 이 영상은 진짜 좋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첨부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이 영상 다 보고 영어 글쓰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일기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직접 펜으로 종이에 글을 써내려고 하면서 영어 문장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하기 연습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시청료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 한번 하시면 왼쪽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말하기 연습 방법입니다. 말하기 연습은 한국에서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스픽, 말해보카, 전화영어 같은 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정작 영어 말하기에 중요한 건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하는 연습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하기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틀리든 말든 무조건 뱉는 연습을 하는 게 2만 배는 훨씬 더 중요해요. 아니 2억 배. 2억 배는 좀 넘어갔나? 하여튼 진짜 중요해요. 영어로 말을 못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영어로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어로 문장을 떠올리고 그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 번역한 문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는 영어 회화가 아예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영어 회화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건 내가 말한 걸 상대방이 바로 대답해주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건데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내가 대답하는데 한 3, 4초가 걸려버리면 그건 일상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얘가 대답하는데 매번 3, 4초가 걸려요. 아니면 5초, 10초까지 걸려요. 그럼 그 친구하고 잘 놀까요? 잘 안 놀겠죠. 답답하거든요. 대화가 안 돼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말하시나요? 그냥 한국어로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난 그게 안 돼. 난 영어로 생각을 떠올리는 게 안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부터 테스트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그걸 5초 안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영어로 문장을 만드나요?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네, 시간 끝났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How can I make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기를 못하시는 겁니다. 정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틀릴까봐 겁이 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영어를 입 밖으로 뱉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문장을 만드나요? 라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렸나요? How English make, How can I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그 생각의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바로 How can I make a sentence in English인데 영어 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완벽한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영어 회화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생각을 전달할 건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화라는 행위의 본질이잖아요. How can I make a sentence in English? 라고 말하던 How I make English sentence? 라고 말하던 영어가 모국어인 현지인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들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여러분들에게 길거리에서 길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어로. 명동육가요? 어떻게? 아직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명동역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걸 다 이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어 네이티브니까. 영어 원어민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동역 어디에 있어요? 라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아도 명동역 어디가? 이렇게만 물어봐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방금 이해하셨잖아요. 맞죠? 이 완벽주의를 떨쳐버리셔야만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어 회화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평생 영어로는 대화 못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이 한국인이라면 10년 넘게 학교에서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만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고 혼나고 그런 훈련을 10년 넘게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영어 문법은 틀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고 무조건 내뱉는 연습을 해야 돼요. 틀리던 말던 말이죠. 문법이 틀리고 말고는 진짜 여러분들이 1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계속 틀리기만 하면 어떻게 점점 더 나은 영어 스피킹을 구사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읽기, 듣기, 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스킵하고 오신 분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그 읽기, 듣기, 쓰기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올바른 영어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 때 한국어 배울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형식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세세하게 외우면서 공부했나요? 아니죠. 그냥 많이 쓰고 듣고 읽고 말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어른들과 계속 말하고 소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국어 문법
공부법을 맞게 구사하게 된 거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의 핵심은 말하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뱉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연습하느냐 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챗 GPT랑 유튜브를 활용해서 공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빼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어로 된 유튜브 영상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독하시고 해당 영상 소식 놓치지 마세요. 이게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구독 안 하면은 내가 봤던 채널 영상도 잘 추천 안 해주더라고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공부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재미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초중고 합쳐서 10년 넘게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재미없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한 달 만에 영어 회화 마스터하기 이딴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재미없게 영어 공부를 하니까 영어를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핵심은 최대한 재미있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건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기개발, 악기 연주, 운동, 책 읽기, 글쓰기 이런 것들에도 다 포함이 돼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열심히 영어 공부 시작해봤자 한두 달 있다 포기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한두 달 같은 단기간에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 방법은 진짜 외국에 나간 것처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영어 공부법을 찾은 거예요. 돈이 별로 없는 학생인 저도 할 수 있으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3년 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방법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히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말이에요. 제가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작심삼일하지 않는 법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빠르게 살펴보시고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 영상을 영어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 중에 맨 위에 거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는 영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은 진짜 많아서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재밌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듣기 수준에 맞는 영상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자막은 절대 키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당장 영어 유튜브 영상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내일은 서점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을 영어 원서 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매일 자기 전 30분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매일 영어로 일기를 적으세요. 그렇게 쓴 일기는 침대에 눕기 전에 GPT한테 검사받아서 더 고칠 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받아보세요. 말하기 연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틀려도 무조건 뱉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찬우였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